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설의 자율 아나운서입니다. 점점 해양과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환경 썰 풀어주는 햇설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햇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마산만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잘피 기자 불러봅니다. 잘피 기자? 네, 잘피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마산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피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산만 일대에서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만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매립으로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창원시는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갯벌 보호 정책 등 마산만 살리기에 매진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제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0년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2.77ppm이던 수질이 2019년 1.97ppm까지 떨어질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으면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마산만의 물이 맑아지자 해수욕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수질 회복의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잘피입니다. 잘피는 우리나라 연안에 널리 서식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다 생물들에게 산소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잘피는 마산만 수질이 나빠지면서 1990년대에 완전히 사라졌었는데요. 최근 마산만에서 잘피의 서식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한 마산만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산만 수질이 잘피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산만이 다시 깨끗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잘피 기자님. 각종 실생활에서 나오는 오수나 공장의 폐수 등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오염된 물을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정화하여 바다에 방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바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보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의 자정 능력을 이용한 정화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과학자인 나 박사님을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박사님. 안녕하세요. 나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연은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정 능력이란 자연이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여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정 능력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세 가지 작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집니다. 자정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염은 스스로 정화를 하여 깨끗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지만 오염물질의 정도가 한계치를 벗어나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오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자정 능력이 뛰어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잠시 광고를 보는 동안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찾아보셨나요? 그렇다면 해양과학자 나 박사님의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널리 펼쳐져 있는 갯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갯벌의 자정 능력이 뛰어난 이유를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갯벌을 깨끗이 하는 갯벌 청소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갯지렁이, 조개, 게, 홍합, 불가사리 등이 대표적인 갯벌 청소부인데요.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 배설물 등을 먹어치우며 갯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또한 갯벌은 수질 정화를 해주기도 하지요. 갯벌 퇴적층의 미생물은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는데 우리나라 갯벌의 정화 능력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약 1.5배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자정 능력을 이용한 실제 바다 정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다숲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바다숲이란 잘피, 모자반, 다시마와 같은 다양한 해조류들이 바닷속에서 숲을 이룬 것처럼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을 말해요. 영상 앞에서 설명한 잘피와 같이 바다숲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제거하는 자정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들에게 산소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다 오염이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해조류가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갯녹음이라고 합니다. 갯녹음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바다숲의 자정 능력이 저하되고 바다 생태계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갯녹음이 발생한 지역을 깨끗이 청소하고 해조류를 심어 인공 바다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갯녹음 피해가 심각한 제주 및 동서남해에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박사님, 자연이 모든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같이 선박 사고 등으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 그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화하기도 어려워 바다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름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발견됨에 따라 기름 분해 미생물의 정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어 기름 오염 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역시 잘 분해가 되지 않아 심각한 바다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거나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비즈 같이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소화관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소화관이 폐쇄되어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 생물을 사람이 먹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미세 플라스틱 분해 생물을 찾기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식물 플랑크톤을 개발하였는데요. 연구진들은 이 식물 플랑크톤이 음료수 페트병을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완전히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머지않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이네요. 앞으로도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양과학자 나 박사님이었습니다. 너희들 잘 들었지? 바다가 자신의 자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바다의 자정 능력에 대해 알아봤어.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연이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여 원래 깨끗한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할까? 정답은 자정 능력이야. 오늘은 바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어.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 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랑이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봤어. 너희들도 나처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도 좋아. 그럼 해랑이가 SNS로 찾아볼게. 그럼 안녕!